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공부. 오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걸 보지 못하신 분은 그걸 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뭐 여기 링크 이런 거 다른 거 제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찾으셔야 됩니다. 저 링크 다른 걸 몰라요. 하여튼 제가 올린 글 중에 있어요. 최근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말하기를 나는 정말 추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난 참 좋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을 혹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영어 공부 좀 잘하신다는 그 영어 스타 강사분 것도 있었고, 공부를 잘하시는 변호사분도 있었고, 또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제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영어 공부 추천하는 방법이 별 게 없더라고요. 그 제가 했던 방법이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덜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전 영어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걸 되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우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외우는 건 공부가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영어가 무슨 공부냐.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수학이나 뭐, 물리나, 약간 근본적인,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그거지, 영어처럼 시대마다 바뀌고 사람마다 좀 바뀔 수 있고 이런 것은 무슨 그건 학문이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만한 생각인데, 제가 또 댓글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싫어했어요. 아예 자체를 싫어하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을 계속 하니까 또 선생님에 대한 민망함도 있고 뭐 잘해야,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사실 필요한지도 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사회생활 해보니까 영어는 정말 필요해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기 생각을 이렇게 버리고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영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싫어하다 보니까 너무 단어 외우고 뭐 이런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싫은 걸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피해가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내 방법이 제일 좋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 방법은 좀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이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신 분을 보니까 다들 영어를 잘하고 싶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종이에다가 반쯤 나눠가지고, 반쯤 나눠서 뭐 한 줄은 어떻게 쓰고 한 줄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단어를 이렇게 접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또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 그 무슨 책 같은 데 보니까 단어장 뭐 해서 단어 필수 단어 몇 개 어휘가 있어가지고 그 단어 나오고 그 약간 문장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단어 나오면 이런 식의 거, 단어와 그 뜻, 단어와 뜻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예 나온 책이. 저는 그거 돈 주고 갖다 줘도 좀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못하고, 저희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저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안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뭐 결국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뭐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그렇게 잘 해요. 나한테는 도저히 안 맞는 방법이에요. 그거. 절대 그렇게 단어장 갖고 공부 못해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좀 싫어하거나 영어가 무슨 학문이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한테 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아무 책이나 하나 갖고 와서 적당한 지문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랜턴 와일더니스 트와일라이트 캠프, 랜턴 와일더니스, 이게 와일더니스가 뭐 황무지란 뜻인가? 트와일라이트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트와일라이트 캠프라고 있고, 이건 그래서 트와일라이트 캠프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맥에 지정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표시만 하고 offer fun, offer 제공한다, fun and exciting activities for 4th and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 4학년, 5학년 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exciting activity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come play games, learn or carry
이걸 몰라요. 실제도 모르고, 모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한 지문에 모르는 게 한 두세 개 있으면 좋아요. 많으면 이제 더 안 좋아요. 너무 많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지문을 선택할지, 어떤 책을 선택할지도 나중에 이야기 드릴 텐데, 그냥 좀 이따 가고 지금 그냥 방법 드릴게요. 그래서 찾아요. 그러면 사전을 찾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건 동화 에센스, 뉴에이스, 금성의 뉴에이스 사전이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민중서림의 에센스 사전을 썼어요. 근데, archery, A-R-C-G, C-G-R-Y, archery. 그리고 항상 발음 기호를 잘 봅니다. archery. 앞쪽에 있구나. archery. 궁술, 궁도, 활쏘기. 궁수를 배운다는 거네. 그러면 저는 당시에는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또는 여기에 스프링이 달린 노트를 썼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이런 노트를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써요. 그것도 이렇게 세로줄이 있었어요. archery, A-R-C-H, archery. 발음 기호를 꼭 씁니다. archery, archery 하고 궁술, 궁도. 그리고 이 사전은 안 그런데요. 그 민중서림에 있는 그 에센스 사전은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게 굵은 글씨로 고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봤어요. 너무 단어가 많잖아, 뜻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것만 외우겠다. 그래서 궁술, 궁도 이렇게 하면 궁술을 배운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이게 별표가 하나거든요. 이게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기본 단어 그런 것일 거예요. 이게 아마 중학교 기본 단어, 이게 이제 고등학교 기본 단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맞구나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빨간색을 껐습니다. 이렇게 껐어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를 봐요. 요 단어와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archer. 이건 궁수네. 이거는 알아야죠. archer이는 궁술이고 이거는 사람이니까. 요게 먼저 나오고 archer가 먼저서 사수, 활 쏘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궁술이 나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럼 또 다시 또 여기다 씁니다. archer. A-R-C-H-E-R. archer. 궁수, 활 쏘는 사람이다. 는 거지. 오케이. 하고, archer. 이게 arch와 좀 관련된 것 같아요. arch. 이게 활이 arch니까, archer. 그렇지, arch. 요거랑 관련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연관된 단어는 다 써요, 이렇게. archer는 이제 중학교 단어죠, 이렇게. arch. 한번 이거 쓰자. arch. 해서, arch. 해서 아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arch. 그래서 sing songs and meet new friends at this outdoor camp. 오케이. 이런 걸 배우라는 거지. 해본다는 거지. 하고 다른 건 다 했다 칩시다. 자,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아니죠. 초 엘레멘터리 스쿨이니까 아니고 실내에서 활동 아웃도어 스포츠니까 아니고 이틀 동안 지는데 이틀인지? 5, 6, 7, 8이니까 4일이니까 안 되고 동일하지 않아요. reduced cost 할인가가 있으니까 아니고 8월 15일 마감이다. close, registration close 이렇게 8월 15일. 제가 이거 준, 줄라이, 오거스트 잘 몰라서 헷갈리니까 준, 줄라이, 오거스트 이렇게 준, 줄라이, 오거스트 6월달부터 따로 있어요. 6, 7, 8. 준, 줄라이, 오거스트, 8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실제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이어서 그 관련된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이것처럼 이렇게 자기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발음 기호 쓰고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사전 찾을 때는 항상 내가 모르는 단어와 비슷한 어원을 가진 단어를 한꺼번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개들을 다시 보기 때문에 외워야 될 분량은 더 늘어나지만 사실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은 덜 돼요. 한꺼번에 외워지니까.
그리고 또 그 어원을 알 수가 있어요. archery라는 것은 archer라는 궁수, 그 활 쏘는 사람에서 온 거고, archer는 arch라는 그 아치 있죠, 아치형. 그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치와 관련된 궁수, 아처, ER이구나. 그 archery 하면 무슨 뭐 이렇게 명사형을 만들어서 그 활 쏘는 어떤 추상명사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단어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단어장은 하루하루 쌓이겠죠.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쌓이면 집중이 안 될 때, 공부가 너무 피곤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저 당시에는 복습하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뭐 며칠에 한 번 복습한다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하루는 복습하고 하루는 공부하고 하루는 복습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없었어요. 공부하는데 계획이, 시간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집중되면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 막 하다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딴 거 할 시간 없어. 그러면 한번 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복습도 느긋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피곤한 때, 그 버스 안에서는 책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버스 안에서, 그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 안에서 한 번씩 보는 거죠. 시간 지나 자든지 아니면 보든지 했어요. 잘 수 있으면 자고 또 보고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구난방에 이렇게 한 번씩 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따로 외우거나 단어장 만들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건 진짜 너무 힘든 거고, 단어만 쫙 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 지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충 그 문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나왔던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 자체가 좋다 그러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복습을 합니다. 그 사전을 선택하는 요령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금성 뉴에이스 사전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에센스 사전을 썼고요. 제가 집 찾아보니까 에센스 사전이 여기 하나 더 있더라고요. 더 훨씬 얇은 거. 제가 썼던 거는 이 정도 굵은 사전이었어요. 근데 무거우면 이 작은 사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전을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에센스 사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지금은 이거 이중 인쇄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접근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고요. 잘 보시면 보이겠지만 중학교 단어, 고등학교 단어 표시가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고등학교 이상 단어는 삭제. 내 기억에서 그런 건 없다. 나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건 안 한다는 쪽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목표거든요. 고등학교인데도 어렵다 싶으면 안 해요. 이건 너 안 볼 것 같아. 그러면 아예 무시. 단어장에 올리지 않고 아예 무시. 그 중학교 같으면 악착같이 외워야죠. 되고, 여기 보니까 에센스 사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는 것처럼 이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고딕체로. 그래서 저는 요것만 적고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표현 중에서 또 이렇게 아주 주된 표현은 아니지만 딴 것도 좀 적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빨간 줄을 꼭 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찬 게 아니고 헌책방에서 산 거라서요. 제가 쓴 거 아닌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 봤던 그 빨간 줄밖에 낙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또 이렇게 가끔 복습하게 돼요. 저는 심심한 옛날에 봤던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복습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복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전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지문은 학교에서 사라고 한 참고서가 있어요. 보통은. 그러면 그 지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 때는 선생님께서 그 유인물로 뭐 프린트 해가지고 딱 시험 준다든지 기출고사 문제 뭐 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차피 파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보고 딱 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그거 외에 할 것은 아까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조그만 소설, 영어 소설을 봤어요. 그 문부책을 아예 안 봤어요. 문부책을. 학교에서 수업해주는 외의 문부책을 안 봤어요. 그리고 이 사전도 마찬가지고 에센스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가끔 문법이 나와요. 이거 검정사전이 없나? 에센스가 나오는데 투 부정사 그러면 이 사전 안에 크게 해가지고 한국어 사전만 있겠죠. 영어 사전이 없겠죠. 투 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그 안에 보면 문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문법이 있고, 사전에 마침 그 단어가 나오고
그 산에 걸리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문법을 따로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문법은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많이 안 쓰이는 문법은 많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편하게 보냈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떼야 된다는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공부하는 거, 안 만나면 공부 안 하는 거. 약간 그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외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저도 초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더 외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바꿨어요. 몇 개 단어를 외워야지. 나는 이 개 단어가 필수적이야.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나오는 지금 현재 이 지문에 나오는 내가 본 그 단어에 오로지 집중하세요. 이것을 까먹을 거라고 알고 있어도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까먹어도 좋다. 나는 이 순간만큼은 이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아야 될 유일무이한 단어다라는 느낌으로 그 시간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걸 단어장에 적어요. 정성스럽게 적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걸 잊어버린다고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다음에 나오면 또 외우지 뭐. 그래서 단어에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단어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전을 찾으면서 이렇게 막 뒤집어, actually, AR, CG, RS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아까웠거든요. 특히 전자사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되게 아까웠어요. 네이버나 다음 사전 보면서.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동안 계속 외워진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짧은 순간이나마 그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메모리에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단어 적으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사전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이 사전이 더 좋다고 말하진 않아요. 대신에 아깝지 않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좀 무거운 건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사전에 항상 이렇게 커버를 씌웠어요. 책을 아낀다는 면에서. 그래서 그건 뭐 참조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마라. 어차피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고 다음에 기억나면 좋고 안 나면 꽝. 그럼 또 외우고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공부를. 그러면 기억이 나요. 신기하게도 잡으려면 왜 안 잡히지? 왜 안 잡히지? 하면 안 잡히고요. 나는 그 순간 이 물고기 하나에다 최종을 집중해서 탁 잡고 아니면 꽝.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약간 재밌기도 해요. 새로운 지문이 있으면 이런 게 있구나. 그 지문마다 어떻게 그 내용이 있잖아요. 컨텐츠가 좀 재밌는 면도 있어요. 그런 지식을 알아가는 면에서 좋다. 영어도 덤으로 알아가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즐기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차피 지나가요. 공부할 시간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렇게 공부해도 충분히 영어 놉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보상이라는 말은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하고 안 이어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복습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복습할 때도 actually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습하고 처음에는 이게 사전에 이렇게 보면 자기가 외운 단어가 거의 없는데 한 6개월 하고 나면요 간간히 띄어요. 자기가 한 게. 그래서 간간히 단어가 보이면 반갑기도 하고 또는 야 이런 단어를 내가 외웠었나?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 봤던 게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고등학교 필수 단어가 몇천 단어인데 그걸까지 외워야 되니까 하루에 얼마씩 외워야 된다, 일주일에 얼마씩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될지 모르고, 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 된다, 하루에 단어장을 몇 개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공부가 안 되고, 저 같으면 결사 반대. 그리고 추천도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참고서가 좋다더라, 어떤 그것이 문장이 좋다더라, 그런 거 이렇게 무시. 그래서 일단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거잖아요. 학교를 안 다실 거 아니고 학교 수업 다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업 교과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준 유인물, 어차피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일단 위주로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시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너무 수준이 안 맞다. 이게 너무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거 무시하고 자기한테 수준이 맞는 거, 예를 들면 난 고2인데 난 너무 기초가 없어져 중학교밖에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중학교 정도 수준 되는 걸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 우열반이라 그러나요? 우수한 학생, 떨어지는 학생이 나르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 맞는 문장을 자기 수준에 맞는 걸 봐야지 괜히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 고생할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세요. 단지 이제 뭐 학업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그 안 좋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문장도 그 지문도 딴 사람들 하는 지문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 문장 지문이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서 사전 찾으면 좀 알만하고 뭐 그 정도 지문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늘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문제집 요 뭐 A4 말고 좀 큰 거 있잖아요. 큰 문제집 요 하나만 보는데도 한 시간에 그릴 수가 있어요. 뭐 모르는 단어 찾고 자전적걸 해야 되니까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늘어요. 근데 몇 페이지 하루에 몇 장을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비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몇 장 나가는 거 아니고 야 이거 안 된다고 결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공부 똑똑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몇 장까지 오늘 분량은 몇 장 이렇게 했더라고요. 야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해보고 그게 두 쪽이든 세 쪽이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난 5장을 해야 되는데 5장 못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오늘 10시간 최선을 다했어. 나는 주어진 24시간 최선을 다했어. 그럼 만족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공부도 편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어떤 영상에서 Do your best. 오늘 한 페이지를 했지만 한 페이지도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집중 있게 보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몇 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저는 뭐 영어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잘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영어 잘 못하고 싫어했지만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 싫어했지만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영어 웬만큼 했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정도는 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는 뭐 영어 6등급이었는데 갑자기 1등급 되었다. 이런 식의 스토리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고 뭐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이 답이라고 하면 이게 답인지 확신이 안 생겨요. 이게 항상. 근데 치면 뭐 어느 정도는 맞는 확률적으로 하는 거죠. 이건 아니고 이거 두 개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80점이나 90점도 나오는 거겠죠. 그렇지만 항상 확신이 안 쓰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단어도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거 맞다. 아니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확신이 생기게 공부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나는 너무 못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즐겁게 공부하세요.